그러나 하체 비만이 되면 이렇게 사람을 더 살찌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 여성라이프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체 비만을 해결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신 여성분들 있나요? 막상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살은 뺐는데 내가 생각했던 예쁜 다리가 아니라 뭔가 안 예쁜 다리가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시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하체 비만 원인 3가지 항목 중 한 개라도 여러분이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다이어트만 하실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부터 해결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하체에 대한 고민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 하체 변천사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이는 사진은 제가 20살, 21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찍은 하체 사진인데요. 아무래도 고등학생 시절을 제가 떠올려 보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극도로 많았는데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규 수업을 듣고 한자율학습을 3시간을 또 하고요. 또 기숙사에 들어가서 자습을 또 한두 시간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최소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고관절 주변부가 순환이 되지 않고 정체되어서 붓고 결국 고관절부터 이제 허벅지 라인까지 붓기와 살이 가득해 앞벅지가 굉장히 튼실해졌습니다. 이렇게 앞벅지가 나오면 이쪽 근육을 많이 쓰게 되어서 앞벅지로 걸음을 걷고 엉덩이 근육은 또 덜 쓰게 되면서 엉덩이의 볼륨은 이제 없는 그런 몸매를 가졌었습니다. 다리만 봤을 땐 굉장히 하체 비만 돼지 같은데 사실 이때 키가 165cm에 몸무게는 56kg 정도로 그렇게 뚱뚱한 편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체 비만이 되면 이렇게 사람을 더 살찌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어서 그 하체 비만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시기쯤에 좀 충격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했던 다이어트는 여성분들이 흔하게 하는 식단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고요. 더불어 이제 몸에 맞는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유산소 운동, 그리고 하체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이제 하체를 좀 개선해 보고자 하체 근력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몸무게가 56kg에서 49까지 감량을 최대로 했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생각했던 뭔가 예쁜 몸매 그리고 예쁜 다리 라인보다는 뭔가 제 못난 다리 모양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다리 두께는 좀 얇아졌긴 했는데 이 앞벅지는 여전히 나와 있고요. 엉덩이는 살이 빠지면서 더 납작해지고 옆에서 봤을 땐 전형적인 백리의 다리 모양을 띠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살을 빼보니까 제 체형의 문제점을 하나 둘씩 이제서야 알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체 비만을 해결하고 싶다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이 3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체크를 하셔야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체형 문제입니다. 우선 골반이 전방 경사이냐 후반 경사이냐에 따라서 다리 모양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보통 이제 오리궁뎅이 같은 경우는 전방 경사로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고 배는 돌출되는 체형인데요. 이럴 경우 이제 허리 통증 그리고 앞벅지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체형이고 후반 경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엉덩이가 뒤로 말려서 허리가 좀 말려있는 체형인데요. 옆에서 봤을 때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굴곡이 없고 일자로 내려온다던가 엉덩이 아랫부분이 처지는 체형입니다. 그래서 후반 경사 같은 경우는 종아리가 좀 두꺼워지고 앞벅지도 굉장히 발달된 다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케이스가 이제 저의 케이스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저처럼 이 골반이 전방경사 또는 후방경사 이 두 체형 중 하나라면 약해진 근육은 보완해주고 단축된 근육은 스트레치해주는 운동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골반 틀어짐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살을 빼도 다리 모양이 예쁠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안 예쁜 원인 두 번째는요. 근육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주 쓰는 근육은 커지고 쓰지 않는 근육들은 약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골반 후반 경사인 경우에 앞벅지와 종아리에 쓰임이 많아서 해당 부분의 근육은 두꺼워지고요. 반대로 엉덩이 근육의 쓰임은 약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죽어라 다이어트를 해도 이 사진처럼 체형만 부각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따라서 첫 번째 체형 문제를 먼저 체크를 하고
두 번째, 이 체형에 따라서 다리 중에서 과하게 발달된 근육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근력 운동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과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스트레칭과 순환을 통해서 그 근육을 작아지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이 근육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근육과 지방 재배치를 다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된 근육인 종아리, 앞허벅지, 고관절 접힘 쪽은 스트레칭을 해주었고요. 신전된 근육인 엉덩이, 뒷벅지, 발목 쪽은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었답니다. 추가로 일상생활에 걸을 때나 앉을 때에도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엉덩이 근육으로 걷거나 또 고관절을 뉴트럴한 상태에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인식해서 자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체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다리를 이루고 있는 이 근육과 지방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필수로 해 주셔야 예쁜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하체 비만이 되는 이유는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상체는 마른데 유독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에 살이 몰리거나 쉽게 붓게 되어서 하체 비만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하체 비만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신체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하체의 지방을 저장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뭘 많이 먹어서 하체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작용으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하체로 살이 몰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성 부종이 생기는데요. 여성들은 생리 시작 전인 황체기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몸속 수분과 나트륨을 정체시키게 만듭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하체의 부종에 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성들은 태생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아서 하체 살이 몰리게 되고 이제 생리 전에는 하체 수분이 정체되어서 이제 부종이 생기다 보니까 이 지방세포와 수분, 거기에 노폐물까지 이게 단단하게 엉겨 붙는 게 결국 셀룰라이트로 형성이 됩니다. 단순히 살을 빼야겠다는 접근보다는 이 셀룰라이트를 또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 셀룰라이트는 단순한 지방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나 유산소 운동으로만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하체 림프 순환과 스트레칭 그리고 적당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하체 부종과 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셀룰라이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성분들이 하체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하체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최근 저의 다리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후반경사의 체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허벅지라던가 종아리는 발달되었는데 엉덩이는 이제 꺼져 있다 보니까 허벅지와 종아리는 스트레칭을 꺼져 있는 엉덩이는 강화 운동을 해주면서 체형을 좀 교정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해주시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이 전보다는 좀 다리 선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체형이 좀 개선된 여러분의 다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성들의 어떤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